윤 대표님. 안녕하세요. 이재명이가 이번에 또 말실수를 한 게 경기도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렇죠. 남도 북도로 사실은 뭐 이 경기 북도 쪽에는 도청도 분리해가지고 지금 그렇죠.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경기도 분도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늘 공약을 해왔던 사안인데 이번에 이 경기도 분도에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은 경기 북도는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전락이라는 게 뭡니까? 굴러서 떨어진다는 게 한자가 그 뜻 아닙니까? 그렇죠. 강원 서도라는 게 이제 영서지방 얘기거든요. 영동지방은 강릉, 뭐 속초, 뭐 이쪽은 그래도 좀 살기가 좀 좋아요. 영서지방은 사실 좀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경기도를 북도로 나누면 경기 북도는 강원 서도로 전락한다. 그 경기 북도도 기분 나쁘고 강원 서도도 기분 나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. 자기 선거 끝나면 감옥 갈까?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죠. 아니 김동연 경기지사 민주당 사람 아닙니까? 그 사람도 지난번 도지사 선거 때 그 분도를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 아닙니까? 그렇죠. 자기네 그 민주당 도지사가 공약 내놓은 거를 저렇게 한마디로 깔아뭉개는 거예요. 그리고 엊그저께는 24일 날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. 경기 포천이나 이쪽 가서 기본소득 주는 그 연천군 그 평산면에는 한 가구당 15만 원씩 주는가 봐요. 연 180만 원. 글로 이사 가라고 그랬어요, 또.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선거가 저렇게 자극적이고 저열하게 하고 이재명 선거하는, 유세하는 거 보면은 아주 인품 자체가. 인성이 어떻게 제1야당은 대표 거의 품성이라든가 바닥이고 그냥 남을 그냥 틀고 찍고 그냥 그 황상무 물론 시민사회 수석이 실언했지만은 황상무 KBS 앵커가 사람은 언론계에서 평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. 근데 예를 들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 회카를 예를 들어서 한 거죠. 그거를 사실 뭐 그냥 화면 얼굴을 봤으면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. 보나마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적인데 그거를 갖다 MBC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글로서 놔두니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란 거죠. 그런 식으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은 또 호남에 가서 그거를 또 패러디해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. 네. 그 패러디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? 저열하죠.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몽둥이로 대가리 쳐서 깨지는 거 봤지?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칼로 쑤시고 총으로 쏘고 이거를 지금 그때 그 상처라는 것이 지금도 아물지 않았는데 그걸 다시 뒤집어 까 가지고 그것을 선거에 이용해 먹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? 그렇죠. 저질이라고 봐야죠. 그러니까 형수한테도 그런 욕을 했죠.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했죠. 그는 어떻게 보면 참 인격 파탄자죠, 뭐. 그런데 저런 사람이 야당을 지도한다는 게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불행이고 우리나라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래 중성동 갑이었는데 서초 을로 옮겼잖아요. 그런데 24일 날 거기 또 지원 유세를 갔더라고요. 가가지고는 왜 이런 험한 곳에 와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. 이게 기분 나쁜 얘기 아닙니까? 서초 구민들이 들으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와서 참 어려운 데 와서 고생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 당선만 뭐 이렇게 해야지. 그걸 비아냥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참. 험지에서 출마한 사람들을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 격려를 해줘야죠. 그럼요. 그리고 험지 라고 하는 데서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에는 좀 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. 호남에서도 저렇게 민주당 몰표가 나오잖아요. 무조건 이제 조국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몰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투표해가지고 우리나라 미래가 있겠어요? 그러니까 공천을 엉터리로 하는 거죠. 아무렇게나 공천해도 다 찍어주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 호남 유권자들의 각성이라고 봐요. 이 대표가 또 하나 지금 나름대로 회심의 카드라고 제시한 게 이 고물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 1인당 25만 원씩 민생 회복
지원금을 주도록 하자. 가구당 100만 원. 그리고 취약계층에는 10만 원을 추가해서 주도록 하자. 이 안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. 어떻습니까? 지난 코로나 때도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그때 4.15 총선 전인 4월 3일 날 14조 3천억을 풀어댔습니다. 그렇죠. 그게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180석을 얻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건 사실 그렇죠. 아닙니까? 2020년 총선은 선거 직전에 돈 왕창 14조 풀어서 그냥 민심이 그 돈 갖고 소고기 사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. 그렇습니다. 문재인 정권 비판할 시간이 없었어요. 그 돈 쓰느라고. 그래서 이재명이가 문재인 비판하는 게 뭐냐면 지난 대선 때도 돈 좀 풀자 그랬거든요. 근데 문재인이가 겁이 30조 많아서 풀자 그랬죠. 마지막에 문재인이가 30조를. 겁이 많으니까 그때 안 풀었어요.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도 문재인을 씻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기조에는 돈 푸는 게 안 맞죠. 어차피 세금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거 어차피 줬다가 뺏는 거거든요. 안 맞긴 한데 선거 전략으로 보면은 과감하게 한번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. 뭐 일단 돈 풀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. 이재명은 그 13조를 국채를 발행하든가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풀자.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여당 측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갖고 실제적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정보를 입수했는지 먼저 선수를 친 거라고 봐야 해요. 혹시 정부라든가 여당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선수를 쳐가지고 혹시 그렇게 풀더라도 나 때문에 푼 거야 이러려고 지금 워낙 꼼수의 도사니까. 그렇죠.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아까도 얘기했던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 사건으로 피해를 많이 본 어민들, 수산업자들 이런 분들이라든가 좀 소외계층 이런 분들, 서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 방안 아닌가. 뭐 그런 좋은 방안이죠. 그래서 먹고 살만한 사람을까지 전에 저 문재인처럼 일괄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. 일괄로 할 필요는 없고 어려운 사람들 차별적 지원이 지금 정부 방침에는 맞긴 한데 그게 또 차별적 지원이 실무로 가면 쉽지는 않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게 차별 지원하는 그 자료를 뽑고 집행하는데 인력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든대요. 그렇군요.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다 줘버린 게 그동안에 사실 그래서 그랬거든요. 이 지역화폐 이재명가 얘기한 것도 지역화폐 발행하는데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. 그것도 많이 드니까 배보다 배꼽이 든 거예요.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장학금 주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장학재단 직원들이 인건비 주는데 돈을 더 많이 쓰거든요. 실질적으로. 그런 것처럼 차등적 차별적 지원이 맞긴 한데 이게 현실상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저는 이거 대통령 결단이라고 봐요.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 해온 기조대로 하면은 안 해주는 게 맞고 또 눈 딱 감고 하면 결단할 만하죠. 그런 말 있잖아요.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. 아니 선거를 이기는 게 정의잖아요. 선거를 이겨야 돼요. 선거에 지면은 저 좌파 저 사람들이 또 준동을 해서 우리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.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좀 어느 정도 지원은 저는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봐요. 저는 어떻게 옳다고 저는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. 하지만은 검토할 대상은 저는 충분히 된다.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무튼 이재명 이 사람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미리부터 김 빼자. 그렇죠. 이렇게 하고 나서 아니 경기도지사 할 때 저도 뭐 경기도사입니다만은 돈 자주 줬어요. 수시로 줬어요. 그러면 인기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. 그래도 뭐 좀 받아
좋겠는데요. 경기도에서 뭐 10만 원도 지원하고 뭐 10만 원, 20만 원도 20만 원씩 지원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예, 지역 화폐도 막 큰 돈이지만 수시로 주고 그걸 막 홍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금 갖고 자기 홍보한 거죠. 그거 갖고 또 대통령 선거까지 나간 거예요. 이재명이가. 이재명 뭐 기본 소득이니 뭐 기본 주택이니 기본 금융이니 다 포퓰리즘이죠. 국민 세금 갖고 막 나눠주겠다는 거거든요. 이런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나라 망합니다. 하지만 또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나눠주면은 인기는 좋아지는 건 그건 또 사실입니다. 그거 어떻게 보면 딜레마죠. 네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포퓰리스트 DNA 본색을 숨기지를 못한 거죠. 그렇죠. 그 문재인 때 보니까 그게 약발이 제일 먹히던데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무슨 약속하고 공약한다고 해서 실천력이 없잖아요. 자기가 무슨 집권한 사람도 아니잖아요. 결국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집권 세력,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당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지금 말로 생색만 내버린 거예요.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집행을 하더라도 자기가 숟가락을 먼저 얹어 놓겠다. 내 아이디어다. 이렇게 또 해서 물타기를 하겠다는 거죠. 저는 그렇네요. 뭐 대통령의 결단이 남았다고 보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감히 저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. 고도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판단이거든요. 정치적인 그렇습니다. 결단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. 여권에서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.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지금 요새 또 중국에서 온 그 쿠팡 같은 거 뭐 알린가 태문가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이 지금 아주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. 뭔가 특단의 대책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. 너무 상인들이 힘들어합니다. 그렇습니다.